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백종원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백종원 씨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 백종원 씨가 걸어온 길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점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과거 백종원 씨는 자신이 중고차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심지어 그 시기가 고등학교 졸업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중고차 매입 혹의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딜러로 전향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잘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운행 거리를 조작한 차를 팔아가지고 판매자에게 따기를 맞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백종원 씨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조작해가지고 판매한 게 아니라 우연히 자기가 판매한 차가 그렇게 조작이 돼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흥미로운 점은 저런 식의 사건에서도 백종원 씨가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기를 맞고 난 다음에 이거 그 더러워서 그냥 못하겠다, 일대로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종원 씨를 따기를 맞고 난 뒤에 내가 물건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정보를 안다라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압구정에 위치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상권을 분석해가지고 주인 할머니한테 배달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배달을 시작해가지고 가게가 너무 잘 된 것이죠. 근데 가게가 잘 되는 만큼 몸이 힘들어진 주인 할머니가 백종원 씨한테 가게를 인수할 것을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그런 식으로 가게를 인수를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잔금을 갚았는데 그동안 가게가 3개로 늘어났고 대학생 신분임에도 15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 때부터 백종원 씨의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탁월했던 것 같아요. 어떤 대학생이 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대학생 신분으로 아무런 어떤 밑바탕이나 이런 거 없이 혼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5억 원대의 자산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백종원 씨는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의식을 찾는 거,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어요? 따기를 맞은 거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고,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냥 대충 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시급이나 빨리 받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놀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인데 그 아르바이트에서도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15억 원대의 자산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백종원 씨한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15억 원의 돈을 벌었지만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취사반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단장이 백종원의 음식 맛을 보고 난 뒤에 보직을 정식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취사 장교라고 하는 직책이 만들어지기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실제로 지금 군대 시절에 백종원 씨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취사 장교로서 이렇게 모습도 지금 나와 있죠. 저는 이번에 저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게 지금 군대 시절에 백종원 씨의 모습이라는 건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십니다.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때 당시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주식의 여파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폭삭 그냥 저렇게 이제 사가 보이셨는데 지금은 훨씬 더 그냥 젊어져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군대에 가서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싫다, 그냥 대충 하고 때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에도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니까 정말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누가 저기 가가지고 취사 장교 그렇게 될 줄로 예상을 했겠습니까? 백종원 씨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에 맞춰가지고 노력을 하니까 취사 장교라고 하는 직책까지도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군 제대 이후에 묘한 모습 한 가지가 지금 좀 보입니다. 분명히 누가 보든지 간에 백종원 씨가 맞아요. 그런데 설명을 지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목조주택 사업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음식을 해왔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목조주택 사업의 선두주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백종원 씨가 어떤 가게를 차렸었습니까? 이 원조 쌈밥집, 이 쌈밥집을 갖다가 차려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포로 목조 사업을 한다라면서 집을 짓고 있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네요. 목조주택 사업을 전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쌈밥집은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던 꿈은 요식업계의 무슨 대부가 되겠다, 요식업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겠다, 그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는 무역업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 원조 쌈밥집 그거를 이제 차려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성공을 엄청나게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 인식 속에서는 그거를 그냥 아르바이트다라고 생각하고 번 돈과 이 모든 노력과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씨가 그 목조 건물을 짓고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백종원 씨의 이런 식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 목조 주택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백종원 씨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었고 죽음까지 생각하게 되는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대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막 사업을 잘해가지고 15억 원 가까이 자산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을 통해 가지고 돈을 날리는 거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난 뒤에 원조 쌈밥집을 갖다가 차려가지고 또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하고 그렇게 번 돈을 마찬가지로 목조 사업에 투자했다가 그냥 다 날리게 되는 거 어마어마한 지금 막 17억 가까이 되는 빚을 졌다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재기하고 또 떨어지고 계속된 불확실성의 연속 그게 바로 인생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누구나가 전부 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끊임없는 이런 식의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이 저렇게 잘 살도록 만든 것일까?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백종원 씨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였냐? 홍콩이었다라고 합니다. 홍콩. 그런데 그 홍콩에 가가지고 백종원 씨가 깜짝 놀란 것이죠.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에요.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서 도저히 내가 지금 빚이 막 17억 가까이 돼 있는 것을 이 쌈밥 팔아가지고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 이 안 되겠다.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홍콩을 갔는데 그 인생의 최악의 순간이 바로 최대의 기회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삶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홍콩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콩에서 목격한 수많은 음식들 그 음식들을 통해 가지고 백종원 씨의 생각이 확 그냥 바뀌어버린 것이죠. 홍콩의 음식을 보고 난 뒤에 충격을 받은 백종원 씨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원조 쌈밥집을 다시 한번 재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체인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백종원 씨는 어떻게 저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백종원 씨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홍콩에 가는 그 순간에 내가 홍콩에 가게 되면은 내 삶을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뒤바꿔버릴 수 있는 인생 최대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백종원 씨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몰랐을 겁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죠. 한낮 한시조차도 우리는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한 시간 뒤의 일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최악의 순간이 어떻게 인생의 최고의 기회로 바뀔 수가 있었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의미 부여하기입니다. 의미 부여하기. 백종원 씨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가지고 훈련이 돼 있던 게 뭡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남들과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그 의미 부여하기가 생활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인생 최악의 순간에서 홍콩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콩의 음식을 보고서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IMF가 됐건 그리고 또 코로나가 됐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악재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고통의 순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냥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무것도 그냥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백종원 씨처럼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모두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절망하고 누군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남들과는 다른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미래를 얻게 될지 너무나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지금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핑계를 대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아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그 아픔이 시작된 지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고통을 준다라 그래서 고통을 그냥 다 받으시면 어떡해요? 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것인데 주는 대로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절망과 고통인 거 아닐까요? 그만 아프실 때도 됐습니다. 그만 절망하실 때도 됐어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그랬고 엊그제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랬고 몰라요.
몰라요.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계속해가지고 상황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아픔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실은 지금 나아진 것이 없지만 계속해가지고 현실은 나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삶 속에서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겠다라는 의지, 그 의지가 있어야지 진짜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백종원 씨의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